네, 이번 영상은요, 벤츠를 낙찰받아서 총 수리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한번 자세히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6월 17일에 낙찰받았었던 벤츠 물건이고요. 낙찰받고 차량을 인수하러 갔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른 다음에 배터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배터리 교체에 총 들어갔던 비용은 25만원. 네, 벌써 시작부터 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이제 세차를 해야 되잖아요. 몇 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외부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카앤피플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출장 스팀 세차를 불렀죠. 안에 내부, 의자를 국산차는 전부 다 제거를 해서 청소를 하지만은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분리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먼지 제거 확실히 해 주시더라고요. 만족도는 정말 뛰어납니다. 보통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거의 8시간 동안 제 차를 청소를 해 주셨습니다. 낮에 오셨다가 밤 늦게까지 계속 청소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엔진룸도 청소를 했습니다. 엔진룸을 청소를 할 때 비용은 따로 추가가 되는데 3만원 정도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네, 어때요? 배터리 교체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오픈을 했을 때 상태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하죠? 말끔해졌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휠이 흰색이 아니라 누런색이더라고요. 그래서 휠 청소도 해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말끔히 원래의 본색, 흰색을 찾았죠. 그리고 이제 공업사에 가서 앞 범퍼라든지 뒷 범퍼 찍힌 흔적 같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고쳐야 되겠죠? 그 뒷 범퍼도 기스가 난 흔적이 있고 또 움푹 패였더라고요. 수리를 할 때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카닥 어플이라고 있습니다. 어플을 설치를 한 다음에 내가 수리할 곳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이런 식으로 여러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근데 강서 지역에 있는 어떤 곳은 20만원이에요. 바로 선택을 해서 이 공업사를 찾아갔죠. 광이 번쩍번쩍 나죠. 하루 정도면 수리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뒷면도 한번 볼까요? 뒷 범퍼도 기스 나거나 이랬던 부분들도 말끔히 제거가 됐고요. 또 움푹 파인 곳도 평평하게 펴졌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들었던 비용은 얼마일까요? 32만원입니다. 또 25만 킬로 정도 탔던 차량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가 많이 달아 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저렴하게 또 제대로 수리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았죠. 벤츠 정품은 아니고요. 유럽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에 거 한번 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많이 달았죠? 부식도 심하고 새 걸로 교체를 했고요. 디스크랑 패드 이렇게 칠을 좀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마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브레이크 디스크랑 패드 4군데 모두 다 갈고요. 타이어를 교체를 하러 갔습니다. 이왕 가는 김에 한꺼번에 타이어 교체를 했습니다. 타이어 교체를 하면서 휠을 이렇게 돌려보더라고요. 근데 휠이 하나가 휘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걸 일부러 휘었는지 아니면 진짜 휘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휠을 막 고의로 휘어가지고 교체하게끔 만드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휠도 4개 다 교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휠 얼라이먼트 차체 균형을 맞춰주는 건데 이것도 원래 따로 돈을 내야 되는데 제가 휠과 또 타이어까지 모두 이곳에서 교체를 해서 이거는 무료로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디스크, 다음에 타이어, 휠 얼라이먼트까지 총 들어갔던 비용은 가장 많이 들었어요. 143만원이 들었습니다. 또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광도 다 죽었습니다. 검은색 차량은 광이 생명이죠. 그리고 썬팅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아니 그냥 완전 훤히 다 보이더라고요. 썬팅과 광택을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천에 있는 업체로 찾아갔고요. 광택과 썬팅을 하는 총 비용이 한 35만원 정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썬팅 하고 나서의 모습인데 뭔가 반짝반짝 해 보이죠. 근데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지금은 광택 내는 작업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좀 차량 떨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견적을 받았거든요. 대부분 200만원, 250만원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벤츠와 또 포르쉐
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시고 자기 센터를 차리신 어떤 젊으신 분이 운영하시는 업체를 제가 찾았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어때요? 부품 하나만 교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품이었냐? 요 부품이었습니다. 이걸 얼마에 바꿨을까요? 35만 원에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떨림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음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상태를 살펴보니까 이게 엔진 마운트란 건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된 거죠. 그 엔진 떨림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교체를 하기로 합니다. 엔진 마운트 3개 교체했던 비용은 71만 5천 원. 꽤 많이 들었죠? 그리고 엔진 마운트를 교체를 하다 보니까 워터 펌프에 누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게 됩니다. 새 것으로요. 지금은 누유가 전혀 없겠죠. 거의 8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서 새 걸로 교체를 해 줬습니다. 워터펌프 교체 비용은 36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 차는 완벽히 수리를 한 다음에 와이프가 지금 타고 다니는데요. 와이프께서 백미러를 박살을 내 주셨습니다. 백미러 고치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중고로 고쳤거든요. 그래서 40만 원의 비용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 차를 낙찰받고 들어간 비용이 431만 원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죠. 한 번만 더 유찰된 다음에 받았어도 손해는 아니었었을 텐데 어쨌든 첫 도전이었고 막무가내로 낙찰을 받았다가 큰 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E클래스 수리를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은 수입차 입찰을 하실 때 큰 어떤 불안감은 없어지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